여러분께서는 온천하면 어디가 떠오르시나요? 많은 분들이 바로 유성온천을 생각하실 텐데요. 이 유성이 전국 최초로 지정된 관광특구라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94년에 지정되어 한때 대전의 경제를 견인했던 곳이죠. 그러나 24년이 지난 지금 유성관광특구의 모습은 참담했습니다. 그 현실을 들여다봤습니다. 온천으로 유명한 대전의 유성관광특구. 이곳의 대표 숙박시설인 아드리아 호텔이 7월 28일 문을 닫았다. 폐업의 공식 사유는 경영난. 올해 1월 리베라 호텔에 이은 두 번째 폐업이다. 이로써 1970년대부터 대중목욕탕 시대를 열고 유성관광특구로 명성을 쌓았던 지역의 대표 호텔이 또다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상당한 기간 동안 전국에서도 대중탕 시대를 열었던 쌍두마차가 이제 대운장, 홍인장인데 그 2세가 이제 진행을 하고 이제 2세가 경영을 했던 그 아드리아 호텔이 문을 닫는 상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호텔이 문 닫았다의 문제가 아니라 유성관광, 유성온천 전체 또 대전관광에 큰 타격이다. 이건 큰 위기로 봐야 된다. 사람의 발길조차 찾아볼 수 없는 유성관광특구 내 호텔 주변 거리들을 직접 찾아가 봤다. 폐업한 호텔 인근 상권은 처참했다. 몇 달 새 문을 닫은 식당은 물론 아예 업종 변경을 한 곳도 부지기수였다. 유성관광특구 내에서 28년째 운영되고 있는 한 식당. 이곳은 호텔이 사라지며 이웃 상권이 무너지는 모습을 똑똑히 지켜봤다. 주른이가 문을 닫는 거지. 그리고 여기 소머리국밥 5군데 닫았네. 거기도 여기 지금 바로 앞에 소머리국밥도 뭐 가끔 그냥 일요일이나 열고 뭐 토요일에 열고 그래요. 지금 뭐 오다 보니 이게 닫혔네요. 그리고 여기 하나, 둘, 셋, 넷, 5군데 지금 닫은 거예요. 5군데. 아드리아 호텔 주변에서 15년째 식당을 운영하는 전인권 씨. 한때 문전성시를 이뤘던 가게는 지금 거의 현상 유지만을 하고 있다. 아니 손님이 없는데 24시간 쉬지 않고 참 이렇게 돌리고 있으니까 그나마 또 오래된 가게니까 지금 버티는 거지. 지금 많은 가게들이 어찌 보면은 2인 이상 넣어갖고 영업해서 타산을 맞추는 가게가 별로 없어요. 이 앞에 지금 그냥 눈만 뜨고 있는 거예요. 그냥 다 빈말 오는 게 아니고 심각해요 사실은. 이거 영업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거의 뭐랄까 문만 열어놓고 사람 구경하기가 힘들 정도의 어느 가게들을. 갑작스런 아드리아 호텔의 폐업 소식에 전인권 씨는 또다시 눈앞이 막막하기만 하다. 저 같은 경우는 아드리아 호텔에서 오는 게 1년에 2,000명은 된다고 봐요. 2,000명. 근데 그걸로 인해서 피해는 많죠. 이제 통상 우리가 이제 가을 야구단, 여름 가을 야구단이 2군들이 여기를 아드리아에서 잤어요. 근데 올해 이제 원래 저 6군데가 예약이 돼 있었어요. 근데 아드리아가 날아가니까 이미 다 취소가 된 상태죠. 이제 그런 것들 지역 경제에 악재죠, 악재. 유성관광특구와 함께 성장해온 대형 호텔의 이딴 폐업은 관광특구의 현주소를 여실히 보여준다. 유성관광특구 내 복명동 온천지구의 호텔 현황을 보면 2010년 6곳, 2016년 8곳으로 소폭 늘었다가 2018년 6곳으로 다시 줄었다. 그 사이 아드리아와 리베라 호텔이 문을 닫았다.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끝날 것이냐, 이 두 호텔의 어떤 폐업, 이걸로 끝날 것이냐, 아니면 이것들이 더 확산될 것이냐. 지금 상황만 단순히 놓고 본다면 확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자칫
대전을 대표하는 그리고 대표하던 그런 호텔 자체가 전부 사라지는 그런 위기를 가져올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매우 심각한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성관광특구는 1994년 8월에 지정됐다. 대전시 유성구의 북명, 장대, 부암동을 비롯해 어은, 도룡, 궁동을 포함한 약 585만 제곱미터의 땅. 유성지역은 외국인 유치를 목적으로 제주, 경주, 부산과 함께 국내 첫 관광특구로 지정됐다. 지정 초기 영업시간 제한에서 풀려나고 전국적으로 유명한 유성온천 덕분에 엄청난 특수를 누려왔다. 이제 예전에는 온천 간다는 게 그러니까 대중목욕을 하는 그런 시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80년대까지만 해도 대중탕 문화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여기도 뭐 관광차들이 엄청나게 왔던 장소이고, 그 다음에 유성 변두리에 있는 뭐 요즘 중구, 서구, 뭐 이쪽 유성 동구, 대덕구 이런 지역에서도 때가 되면 유성에 가서 목욕해야지 이제 이런 문화가 있었잖아요. 우리나라 온천 지구 중에서 관광객이 가장 많이 왔다는 거죠. 그러던 것이 1990년대 중반 말반까지 이어졌는데, 거기다가 이제 관광 특구라는 그런 이제 이점도 있고 해서 굉장히 많이 이용이 되는데, 우리가 기술적으로 보면은 온천수 사용량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온천 지구의 이용객들을 우리가 추정을 하거든요. 90년대 중반 말반까지 보면은 일일 약 5,000톤 내를 사용했습니다. 뭐 그 정도 양을 사용했으면 보통 톤당 4명 정도를 사용하거든요. 그 5,000톤이면 약 뭐 꽤 많죠. 몇만 명이 이제 뭐 사용했겠죠. 연간 방문객 1,000만을 넘나들던 유성관광특구의 위상은 2000년 후반에 접어들며 급격히 흔들리기 시작했다. 1995년과 2008년까지 연간 1,000만 명에 달하던 관광객은 2014년 절반으로 떨어져 544만 명, 2016년에는 358만 명으로 급감했다. 1,000만 관광객으로 호황을 이루던 유성관광특구가 이처럼 명성을 잃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작년에 통계만 보더라도 외국인 관광객이 1,300만 명 중에서도 한 80%는 서울로 편중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대전은 1.7%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충남이 1.3%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관광특구가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하나의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유치 효과는 전혀 없다는 얘기죠. 거기서부터 문제가 좀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가들은 먼저 지정난발식의 관광특구 정책 실패와 해외여행 급증세 등을 외부 요인으로 꼽았다. 또한 업계 내에서는 계룡 스파텔의 저가 영업이 주변의 수요를 잠식해갔고, 북명 2지구의 숙박촌과 둔산 및 도룡지구에 레지던스가 신설되며 유성관광특구가 악화됐다고 분석한다. 당시에 계룡 스파텔이 들어서면서 그 주변에 있던 유성 지역의 관광 호텔들과 직접적 경쟁 관계가 됐고요. 아무래도 세금 지원이나 어떤 운영에 있어서 유리한 스파텔 쪽으로 상당수의 고객들이 빠져나가지 않았냐. 그리고 이제 결정적인 계기는 결국 이제 북명지구인가요? 그 유성온천 그 뒷지구가 이제 택지로 개발됐었는데, 그 택지에 대규모의 모텔촌이 들어서면서 어떤 가성비에서 모텔촌의 호텔의 어떤 고객들을 빼앗긴 것이 결정적인 계기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 뭐 비즈니스라든지 보양형으로 왔으면 그 유성에서 충분히 생활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패턴이 어떻게 되냐면 대전 컨벤션 센터로 와가지고 거기에 숙박시설이 되니까 거기에 일단은 머뭅니다. 그리고 거기서 모자라는 수요가 둔산으로 갑니다. 둔산의 그 비즈니스 호텔 쪽으로. 그 다음에 거기서 또 모자라면 유성까지 가는.
이런 조금 좋지 못한 구조.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유성온천을 기반으로 한 유성관광특구가 변화하는 관광, 여행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하고 20년이 넘도록 방치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특별히 온천을 가지고 경쟁하는 시대는 끝났다. 새로운 어떤 아이템들이 계속 나오고 그 아이템을 따라서 관광객들은 이동을 하는데 우리는 온천 하나 가지고 30년, 40년, 50년 동안 유지하고 있다. 뭐 그 자체가 일단은 경쟁력을 잃은 근본적 원인이 되지 않나. 다른 온천들을 보게 되면은 가족 단위, 특히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많기 때문에 여름이나 겨울이나 뭐 방학 때 이럴 때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유입되는 반면 유성온천 같은 경우는 뭐 아이들을 데리고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죠, 그죠? 그리고 성인 문화도 이미 조금 이제 좀 이게 뭐 잘 이렇게 이제 성행되지 이제 않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유성온천이 자꾸 낙후가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성관광특구는 한때 관광 1번지로 지역 경제를 견인했던 곳이다. 그러나 정작 대전시는 유성관광특구의 위기를 체감하지 못하고 제대로 된 로드맵을 제시하지 않았다. 시장 조사와 트렌드 분석은커녕 특구는 유성구의 일이란 입장이었다. 이거는 뭐 저희가 필요하다면 지원해야 될 경우에는 지원을 할 수 있고 뭐 1년에 한 번 평가하는 정도인 거지 특구는 어쨌든 구 자체에서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노력을 일단 해야 돼요. 그거는 유성구에서 풀어야 될 문제다. 시에서 하는 거는 한계가 있지 않냐. 유성 지역의 관광업계가 모인 협의체마저 오랜 쇠퇴일로 속에서 동력을 잃었다. 민관 모두 방치와 침체에 악순환에 빠진 것이다. 온천업계에서도 또 디자인을 이노베이션 좀 리모델링을 온천의 리모델링을 좀 개선해야 되는데 워낙에 온천업계도 열악하거든요. 열악하니까 마음은 있지만 실행에 못 옮기고 지금까지 이렇게 이제 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뭔가 저희 협회에서도 이제 어디 구에서도 시에서도 이렇게 이제 개선할 수 있도록 권장해서 발전할 수 있는 상생 방안을 찾아야 되겠죠. 리베라 호텔이 폐업을 하고서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나오는 행정기관의 어떤 대책들이 전무한 상황에서 과연 유성관광특구에 대한 행정기관들이 관심이 있긴 한 거냐 이런 좀 의구심마저 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평가하고 위상을 재정립하는 것 이게 1차적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이것들을 단순하게 지금 영업하고 있는 어떤 호텔의 경영진들한테만 맡길 수는 없다. 지역의 하나의 산업으로 보여야 되고요. 제조업이 없는 대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의미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관광산업을 대전이 키워야 되겠다 하는 어떤 정책적 배려들이 좀 필요하지 않냐. 유성관광특구 내 온천지구에서 최초로 온천공을 뚫고 온천탕과 숙박업을 이끌어온 한 호텔. 이곳은 1915년에 문을 열어 103년의 역사를 간직한 유성 지역의 대표 호텔이다. 그러나 지금은 인근의 동종 대형 호텔이 문을 닫고 홀로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 그전에는 한 75%, 한 5년 전에는 75%에서 한 80%를 점유를 했는데 지금은 한 64%, 5% 그 내외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저희가 뭐 영업 손익분기점이 이제 도달을 하려면 한 75%는 판매가 돼야 이제 손익분기점에 이르릅니다. 근데 지금 현실적으로 평균 한 65% 정도를 판매를 하고 있어서 상당히 어렵죠. 오랜 침체와 잇단 폐업에 유성온천의 역사 그 자체인 이 호텔에도 깊은 위기감이 드리워졌다. 리베라가 한때 파업을 해서 폐업을 한 번 한 적이 있었죠. 그때는 일시적으로 저희가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이제 그쪽에 있는 행사들이 뭐 저희 쪽으로 많이 넘어와서 그래서 처음에는 기뻤죠, 사실은.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 이 행사나 손님들이 외지로 점차 빠져나가는 겁니다.
지금도 저희가 이제 지금 위기라고 보는 게 그때처럼 또 여기 왔던 그동안 저희 고객으로 왔던 분들이 외지로 빠지지 않을까, 그게 상당히 우려되고 걱정이 되는 게 현실입니다. 역사 깊은 호텔의 이딴 폐업은 쇠락한 유성관광특구의 결정적 장면이다. 주변 숙박업과 상권은 후폭풍을 맞았고 관광특구라는 존재감마저 흔들리고 있다. 유성관광특구를 살리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더 이상 고민의 속도를 늦출 수가 없다. 이제 유성관광특구가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차별화된 컨텐츠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은 좀 스토리텔링, 모든 관광객들이 어떤 경험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만들고 그 이야기를 SNS를 통해서 이렇게 전파를 시키고 있는 그러한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유성관광특구는 스토리텔링 거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새롭게 온천과 관련되어 있는 어떤 지금 미래의 시대에 맞는 새로운 어떤 스토리텔링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준비 작업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작진이 유성관광특구를 취재할 때도 이곳에서 관광객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문 닫은 식당과 상가, 허물어버린 대형 호텔 자리는 유성관광특구의 현 주소를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여러분, 내년이 대전 방문의 해라고 합니다. 대전 관광이 성공하려면 유성에도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야 하는데요. 유성관광특구의 부활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활성화의 대안들을 찾아봤습니다. 그동안 유성관광특구는 새로운 관광 트렌드에 맞춘 스토리텔링과 콘텐츠 부족의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됐다. 콘텐츠가 상당히 빈곤했습니다. 그러니까 온천 문화자라든지 온천 장터 이런 데만 너무 의존해서 이렇게 시행을 하려고 하니까 한계점에 다다른 거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유성관광특구가 살려면 물론 온천만이 아니라 온천을 포함한 다른 콘텐츠가 개발이 돼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단체 온천 관광의 시대가 저물고 수많은 온천이 가족형 워터파크로 일찍이 전환했다. 하지만 유성관광특구엔 이에 맞춘 로드맵과 정책 시계가 멈춰 있었다. 지금 이제 온라인이 활성화가 돼가지고 이제 온라인은 또 후기를 많이 남깁니다. 첫째로 그 주차가 불편하다, 이런 현상이 있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그 유흥업소가 상당히 많다. 그래서 이제 특히 토요일 같은 경우는 가족 단위의 관광객이 많습니다. 아직까지도. 그분들이 방문해서 늘 남기고 가는 게 다 좋은데, 온천도 좋고 다 좋은데, 밖에 나가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볼거리는 유흥업소밖에 없더라. 충남 아산시 도고면. 아산의 3대 온천지구 중 하나로 유황온천으로 유명한 도고온천이다. 아산시와 도고온천 또한 2007년부터 온천 관광 산업의 위기를 겪은 바 있다. 단순히 예전에 이제 온천만 가능한 이제 그런 목욕 문화였고, 시설 자체가 노후가 되다 보니까 지역적으로 이제 개선을 이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많이 이제 관광객들이 유입이 줄어드니까 좀 많이 어려워 침체를 좀 겪었었고요. 도고온천은 새로운 활로를 찾았다. 온천을 가족형 워터파크로 전환하고 의료관광, 주변 관광지 연계, 기업 고객 유치와 함께 정확한 타겟팅으로 관광객을 유인한 것. 현재는 전국 각지에서 월 평균 4만에서 5만여 명이 방문하는 온천 테마파크의 명소로 성장했다. 보양온천 시설 1호로 지정을 받아서 이를 활용해서 홍보, 그다음에 광고를 강화하고 이제 인근 지역 B2B라고 하죠. 그러니까 기업체랑 그다음에 이제 학단
단체 유치 등을 다방면으로 계속 그 노력을 좀 많이 했고요. 저희는 딱 고층만 딱 되게 타겟팅을 정확하게 해서 그걸 집중적으로 좀 마케팅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성공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유성구 또한 오래전부터 유성관광특구 내에 계룡 스파텔 부지를 활용해서 가족형 워터파크를 만들고자 추진해왔다. 2016년도에 대전시에서 복합 휴양단지 개발 사업 그 용역을 진행을 했었고요. 그 결과 이제 사업 타당성이 있다라고 또 나왔었고, 실제로 금년도 2월에 지금 허태정 시장님께서 국방부 장관을 만나서 사업 계획 설명도 했고, 저도 이제 취임하고 나서 7월에 바로 계룡 스파텔 사장님 만나서 온천 테마파크 사업에 대한 유성 구민들의 의지 이런 걸 전달했었습니다. 현재는 국방부와의 긴 논의 끝에 가시적인 성과를 기다리는 상황. 여기에 유성구는 총 60억 원의 예산을 들여 명물 카페거리 조성 사업도 본격 착수한다. 최근 떠오르는 북명동 상권과 온천지구 명물 카페거리를 연결해 관광특구 확대와 관광객 유입을 기대하고 있다. 종합적으로 관광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품들도 좀 장기적으로는 개발해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성에 와서 머무르고 자고 또 유성에서 머무르면서 즐기고 또 주변 관광도 함께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아마 발전을 시켜 나가야 될 거다. 그렇다면 유성관광특구는 대전 시민과 타 지역민에게 여전히 찾고 싶은 관광지일까? 2016년 대전시 도시브랜드 조사 결과 대전의 랜드마크 및 관광지에 대한 설문에 카이스트와 유성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또한 같은 조사에서 행사 및 축제에 대한 설문에서는 유성온천 축제가 27.7%, 유성 국화축제가 11.7%, 사이언스 페스티벌이 10.8%로 유명하다는 평가였다. 또한 타 도시민들에게 대전 재방문에 대한 의향을 물은 결과 60.7%가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계룡산도 가깝고 뭐 공주도 있고 또 여기서 축제가 열리는 금산에 관한 축제가 열리는 여기서도 가깝고 그러니까 체류 관광이 가능한 그런 장점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못 살리고 있다. 유성이 갖고 있는 관광 자원을 체류 관광이 가능한 이런 구조로 관광도시로서의 이미지를 못 살리고 있지 않나. 그래서 오히려 안타깝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들을 많이 들었고요. 만족도는 직접 참여하신 분들의 만족도는 매우 높은 편입니다. 유성은 여전히 매력적인 관광지로 온천과 함께 역사, 문화, 과학, 자연 등 다양한 관광 요소가 산재해 있다. 이에 관광 전문가들은 온천의 과학과 의료 등의 테마를 다양하게 접목해 유성만의 개성을 살리자고 제안한다. 이제는 지속 가능한 어떠한 테마를 좀 찾고 관광 개발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뭐 유성은 아마 온천 하면은 이제 힐링, 좀 치유, 어떤 휴양 이러한 컨텐츠가 좀 맞으니까요. 그 사이에 이제 2009년도에 이제 의료관광이 이제 뜨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유성 쪽에 의료관광하고 온천하고 두 가지를 잘 믹스를 해서 새로운 좋은 테마를 좀 만들어내면은 그나마 좀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휴양, 치유 등을 테마로 매해 6,000명 이상의 외국인이 의료 관광을 오는 지역 대형 병원과의 연계도 블루칩이 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같이 오는 보호자도 같이 이제 생활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분들의 피로를 풀 수 있는 휴식 공간이 같이 좀 구성이 되면 충분히 연계를 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 게 재활 치료를 필요로 하시는 분도 온천이라는 거에서 수치료 같은 부분도 충분히 역할을 담당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더 좀 인프라가 좀 갖춰주면 좀 더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관광업계들도 심리적,
경제적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 전략적인 자구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중대형 호텔이 폐업하는 분위기에서 유성 관광특구 한가운데 2년 전 과감히 오픈한 한 호텔. 이곳은 똑같은 객실이 하나도 없는 차별화된 디자인과 SNS를 통한 공격적인 마케팅, 최신 트렌드에 맞춘 서비스로 전국의 유명 호텔을 제치고 소위 가성비 좋은 부티크 호텔로 호평을 얻고 있다. 요즘에 이제 뭐 힐링 부분을 많이 찾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강조가 돼 있고요. 또 젊은 층들이 이용할 수 있는 컨셉들이 다양하게 니드에 맞게 지금 갖춰놔서 뭐 저희가 이제 전국 호텔 그 품평회에서 전체 호텔 중에서 이제 컨디션 중에서는 2등을 했었습니다. 고객들한테 원스톱으로 해서 안에서 이제 가능하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도록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가장 좋은 게 지금 유성관광협의회가 있거든요. 근데 민간인 그 대표들끼리 조금 해보자고 하는데 좀 지원이라든지 관심 부족이어서 그런지 조금 의기소침해 있는데 이참에 시나 구에서 같이 너무 관주대용으로만 하려고 하지 않고 체질 개선을 이번에 동시에 한다면 상당히 기회가 좋을 것 같고. 2019년은 대전시 출범 70주년, 광역시 승격 30주년이 되는 해다. 이에 대전시는 2019년을 대전 방문의 해로 정하고 관광도시 대전으로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대전은 지금껏 본격적으로 관광을 준비하지 못한 도시다. 17개 자치단체 중에서 우리 대전시의 관광 위상이 한 하위권이거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 전국 관광객들의 행태 분석을 해보면요. 대전은 이미지가 관광지가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교통도시. 예. 그런 생각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대전을 방문한 사람들의 만족도를 보면 재방문 의사 높고 추천 의향가 상당히 높습니다. 이는 대전 시민의 의식에서도 드러난다. 한 시민단체가 지속적으로 대전 관광에 대한 댓글을 모니터링한 결과 시민들조차 대전을 재미없는 도시, 볼거리 없는 도시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유성온천에 대한 터무니없는 오랜 루머도 시민들의 관광인식을 위축시키는 심리적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유성온천 물이 거의 다 말랐다. 이제 퍼올릴 온천 물이 부족하다. 그런 거 하고요. 또 하나는 수돗물을 지하수물을 이렇게 섞어서 쓴다라든가 뭐 이런 식의 그런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런가 하고 확인해 보니까 그 당시 이제 인터넷으로 뉴스에 나와 있는 언론의 이런 온천 통계만 봐도 거의 전국의 아산, 온양온천, 아산 이쪽 다음으로 대전이 2번째 정도 아마 될 겁니다. 하루 권장량조차도 온천수가 쓰이지 않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유성 온천수는 풍부하다는 겁니다. 유성 관광특구는 100년 먹거리 산업이라 불리는 관광산업의 오래된 미래다. 대전시는 물론 관광업계와 시민들이 합심해 이제는 관광인식에 대한 체질을 개선하고 자발적이고 주체적으로 움직여야 할 때 우리가 꿈꾸는 유성 관광특구의 르네상스는 바로 여기에서 시작되지 않을까. 대전 시민 모두가 내 주변에 어떤 좋은 자원이 있는지를 좀 알고 또 시는 그런 것들을 홍보해야 되고 또 대전 방문과 연결을 시켜서 대전에 방문하는 사람 몇 사람만 이렇게 하면 이분들이 오셔서 볼거리가 있고 들을거리가 있고 먹을거리가 있고 살거리가 있게 만드는 노력들을 좀 해서 분위기를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2019년 대전 방문회는 이러한 우리 대전이 갖고 있는 전체적인 거를 한번 점검해보고 능력, 그러니까 이룬다는 게 아니라 한번 시험 가동을 한번 해보고 그 와중에 유성 관광 특구도 부활을 하고 르네상스 맞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대전과 유성이 관광도시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에 선뜻 대답을 못하실 텐데요.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대전과 유성은 다양한 특성이 공존하는 매력적인
관광도시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지자체의 철저한 시장조사, 관광자원을 활용한 스토리텔링과 콘텐츠, 관광업계와 주민들의 노력까지 성공적인 2019 대전 방문회와 함께 유성관광특구의 르네상스를 기대해 봅니다.